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지영이에요. 올해 51살이고요. 지금은 한국항공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4년 전 제가 47살이던 때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면 동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토익책, 회화책, 발음 교정 앱까지. 핸드폰에는 승무원 관련 유튜브 영상들로 가득했죠. 예전에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드라마나 예능만 봤었는데 항공사 재취업을 결심한 이후로는 시간만 나면 기내 서비스 매뉴얼을 달달 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카페에서 영어 발음을 연습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동네 아저씨가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저 아줌마 좀 봐. 매일 와서 영어 중얼중얼. 50 다 돼서 뭘 하겠다고 저러나? 하하, 진짜 웃기네. 아줌마가 뭔 영어야? 시간 낭비지 뭐야. 애들도 다 컸으면 집에서 드라마나 보지. 왜 저렇게 설치나 몰라. 그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지면서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죠. 책을 덮고 일어서려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아저씨가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승무원 공부하나 본데. 나이도 많아 보이는 구만 승무원? 하하, 꿈도 크네. 어떻게 제 꿈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맴돌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정말 내가 바보 같은 걸까? 47살에 무슨 승무원이야? 하면서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여보, 그 영어 공부 그만 좀 해. 계속 중얼거리는 소리 시끄러워 죽겠구만. 우리 나이에 뭘 더 하겠다고. 남편도 똑같은 말을 하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가장 이해해주고 응원해줘야 할 사람이 저를 포기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영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 지금 47세야. 승무원들 봐. 전부 20대 30대 아가씨들이지. 그리고 영어도 너처럼 해서는 안 돼. 그냥 취미 영어 수준이잖아. 나이도 많아. 영어 실력도 딸려. 뭔 다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한다고. 즉, 어차피 승무원 취직은 불가능해.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사실 저한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27년 전 제가 대학을 갓 졸업했을 때 대한항공 인사팀에서 일했어요. 그것도 승무원 채용 담당으로요. 3년 동안 수백 명의 승무원 지원자들을 면접했죠. 그때는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나는 승무원들을 뽑는 사람이니까 나도 당연히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뒀고 아이들 키우느라 20여 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동안 늘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있었죠. 그때 내가 항공사를 계속 다녔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일찍 다시 재취업에 도전했다면 어땠을까? 하면서요. 남편 앞에서는 말 못했지만 사실 저는 승무원이 되는 게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면접에서 뭘 중요하게 보는지, 교육 과정은 어떤지 모든 걸 꿰뚫고 있었죠. 하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어요. 그 사이 항공업계도 많이 바뀌었고 저도 늙었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영어 실력도 녹슬었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들고 나서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나는 너무 늙은 걸까? 꿈꾸기엔 너무 늦은 걸까? 거울 속 제 모습은 솔직히 말하면 50대 아줌마였어요.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도 많이 났고 하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그 눈빛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이 구려 꼭 갚겠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날부터 더 치열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하고 집안일 끝나면 체력 운동하고
남편이 잠들면 승무원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죠. 특히 제가 27년 전 인사팀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최신 채용 트렌드를 분석했어요. 예전과 달리 지금은 나이보다는 서비스 마인드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전략을 세웠어요.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와 일본어도 기초 회화는 배우자. 체력은 요가와 필라테스로 관리하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서비스는 경험에서 나온다는 걸 어필하자고요. 매일 카페에서 공부하면서도 그 아저씨의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그분이 저한테 더 큰 동기를 주셨으니까요. 기다려봐. 내가 정말로 해낼 수 있는지 보여줄게. 이후에 본격적인 4년간의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항공사 승무원 채용은 1년에 이번 정기 모집이 있고 운이 좋으면 수시 채용이 한두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최대 4번 정도만 기회가 있는 거죠. 저는 47살부터 시작해서 총 3년 동안 도전했으니까 정말 많아봐야 10번에서 12번 정도의 기회였어요. 첫 해인 2021년 저는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27년 전 인사팀 경험이 있으니까 뭘 모르겠어?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코로나 시기랑 딱 겹쳐서 신규 채용은커녕 재직 중인 사람들도 퇴사 행렬인 시기였죠. 첫 번째 도전은 2022년 상반기 정기 모집이었어요. 서류에서 바로 떨어졌어요. 이유도 모른 채로요. 그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설마 서류에서 떨어질 줄이야. 두 번째는 2022년 하반기 정기 모집. 이번엔 서류는 통과했는데 1차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면접관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지원자님 48세시네요. 승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뭔가요? 어릴 때부터 꿈이었고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항공사에 입사했는데 결혼과 육아로 퇴사하고 20여 년 만에 이제야 재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신 편인데 체력적으로 괜찮으실까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움찔했어요. 준비는 했지만 막상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죠. 네, 꾸준히 운동하고 있고 체력에는 자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설득력이 없었나 봐요. 결과는 불합격이었죠. 세 번째, 네 번째. 2023년이 되어서도 계속 떨어졌어요. 때로는 서류에서, 때로는 면접에서, 한 번은 최종 면접까지 갔다가도 떨어졌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2023년 중반쯤 7번째 도전에서도 떨어졌을 때 남편의 잔소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지영아, 이제 그만해. 몇 번을 떨어져야 정신 차릴 거야. 벌써 2년 반이 지났잖아. 여보, 저 정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될 때까지 할 거예요. 뭐? 될 때까지? 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현실을 봐. 너는 49살이라고. 내년이면 50이야. 나이가 뭐 어때서요? 요즘은 시니어 승무원도 뽑는다고 해요. 그건 경력자 얘기지. 너처럼 경단녀는 특히 2023년 말쯤 9번째 도전에서도 떨어졌을 때는 정말 거의 2년을 도전했는데 결과가 없으니까요. 남편과의 대화는 항상 이렇게 끝났어요. 서로 이해할 수 없는 평행선이었죠. 더 힘든 건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대학생인 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친구들이 우리 엄마 승무원 된다고 하니까 다들 웃어요. 50살 넘은 신입 승무원 이 말이 되냐고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마저도 나를 응원해 주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25년 전에 경험한 일이 있었거든요. 25년 전 인사팀에서 일할 때 한 번은 40대 중반의 여성 지원자가 오셨어요. 다른 면접관들은 나이가 너무 많다며 부정적이었지만 저는 그분의 눈빛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경험과 성숙함에서 나오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죠. 결국 그분은 제 강력한 추천으로 합격하셨고 나중에 들으니 최고의 승무원 중 한 명이 되셨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나이는 단점이 아니라 때로는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7번째 지원할 때는 전략을 바꿨어요. 나이를 숨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강점으로 어필하자고요. 저는
저는 20여 년간 가정주부로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승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서비스 마인드인데 저는 그걸 일상에서 충분히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또 떨어졌어요. 8번째, 9번째 계속 떨어졌죠. 그럴 때마다 그 카페 아저씨의 말이 생각났어요. 늙은 아줌마가 뭔 영어야? 그리고 남편의 말도요. 현실을 봐라. 누가 너같이 나이 많은 아줌마를 채용하겠냐. 상사들이 다 너보다 나이가 어릴 텐데 나라도 안 뽑겠다. 라고요. 10번째 떨어졌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죠. 정말 내가 너무 무모한 걸까? 모든 사람이 나를 말리는데. 하지만 그때 문득 25년 전 제가 면접했던 한 지원자가 생각났어요. 키도 작고 외모도 평범했던 그 친구는 5번째 도전에서 합격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한 말이 기억났죠. 포기하지 않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포기하지 않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래서 11번째, 12번째 계속 도전했어요. 매번 떨어질 때마다 뭐가 부족했는지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죠. 영어 점수가 부족하다면 토익을 다시 받고 체력이 부족하다면 PT를 받았어요. 면접 스킬이 부족하다면 전문 학원에서 연습했죠. 12번째 떨어졌을 때 남편이 정말 화를 냈어요. 지영아, 이제 정말 그만해. 너 미쳤어? 15번을 떨어져도 정신을 못 차려. 집에 있기 답답하면 차라리 그 시간에 여행을 가던가 아니면 동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라. 시간 아깝지 않아? 여보,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 정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될 수 있다고? 언제? 60살이 되어서? 그때 정말 부부 싸움을 크게 했어요. 남편은 제가 현실 도피를 하고 있다고 했고 저는 남편이 제 꿈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25년 전에 봤던 그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진짜로 승무원이 될 자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요. 그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진정성이 있었다는 거죠. 13번째 지원할 때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임했어요. 만약 이번에도 떨어지면 정말 포기하자고요. 그런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1차 면접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2차 면접도 통과했죠. 최종 면접까지 갔을 때는 정말 떨렸어요. 20명 중에서 5명만 뽑는다고 했거든요. 다른 지원자들을 보니까 다들 20대, 30대 젊은 분들이었어요. 저 혼자만 50대였죠. 면접관들이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지원자님, 만약 합격한다면 20년 후에도 승무원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순간 당황했어요. 20년 후면 제가 70살인데.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20년 후까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제가 일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젊은 후배들에게 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서 더 좋은 승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결과는 또 불합격이었어요. 13번째까지 떨어졌을 때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가족들은 더 이상 저를 응원해 주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죠. 그 카페 아저씨는 여전히 저를 보면서 씩 웃으셨고요. 하지만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남들의 인정을 위해서 승무원이 되려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의 꿈을 위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2024년 하반기 모집 14번째 도전을 준비했어요. 이번엔 정말 다를 거라고 확신했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진짜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거의 4년간의 도전을 통해 얻은 모든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2024년 하반기 모집 정말 이상했어요. 이번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거든요. 서류 접수할 때부터 직감이 왔어요. 이번엔 될 것 같다. 그런 확신이 있었죠. 4년간의 도전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1차 서류 심사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익숙해진 과정이었죠. 1차 면접 날 대기실에서 다른 지원자들을 봤어요. 모두 젊고 예쁜 분들이었는데 이상하게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죠. 왜냐하면 저는 이미 13번의 면접을 경험했으니까.
어떤 질문이 나와도 완벽하게 답할 수 있었거든요. 지원 동기가 뭔가요? 저는 25년 전 항공사 인사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승무원 지원자들을 면접하면서 진정한 승무원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47세부터 4년간 도전하면서 정말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인사팀에서 근무하셨다고요? 그리고 4년간 도전하셨다고요? 네, 승무원 채용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남들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4년간 13번의 도전을 통해 정말 이 일이 하고 싶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어필할 수 있었어요. 4년간의 도전 경험과 25년 전 인사팀 경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죠. 1차 면접 합격, 2차 면접도 합격, 그리고 드디어 최종 면접까지 왔어요. 최종 면접 날 남편이 처음으로 저를 응원해줬어요. 지영아, 이번엔 정말 될 것 같다. 파이팅해. 아들도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미안해. 그동안 응원 못해줘서. 이번엔 꼭 되길 바라. 최종 면접에서 면접관이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나이가 많으신데 본인만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저는 4년간 13번의 도전을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진정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20여 년간의 인생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젊은 승무원들은 에너지와 열정이 강점이라면 저는 성숙함과 안정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에 대한 간절함이 강점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드디어 그 전화가 왔어요. 김지영님 축하드립니다. 합격하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14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해냈구나. 정말 꿈 같았죠. 남편이 저를 꽉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여보, 정말 대단해. 내가 미안해. 아들도 엄마 최고야. 라면서 엄지손가락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3개월 후 승무원 교육을 마치고 첫 비행을 하게 되었어요. 첫 비행날 아침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보니까 정말 꿈 같았어요. 50살에 이루어낸 기적이었죠. 공항에 도착해서 동료들과 브리핑을 받고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김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첫 비행이었죠. 승객들이 탑승하기 시작했는데 중간쯤 한 남성 승객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순간 깨달았어요. 그 카페 아저씨였어요. 그분도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잠깐 멈춘 채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죠. 저는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탑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석이 12A시네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분은 아무 말 없이 따라오시더라고요. 좌석에 앉으시면 면서 계속 저를 신기한 듯이 쳐다보셨어요. 이륙전 안전 점검을 할 때였어요. 그분 좌석으로 가서 말씀드렸죠. 고객님, 안전벨트 착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씨, 아니 승무원님, 혹시 동네에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때 카페에서 영어 공부하던 50대 아줌마입니다. 순간 그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시더라고요. 정말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아, 그때 제가 실례를 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로 승무원이 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밝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때 그 말씀 덕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거든요. 비행하는 동안 그분이 저를 계속 신경 쓰시더라고요. 음료 서비스할 때도, 기내식 서비스할 때도 정말 감사하다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어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승객들이 하기할 때 그분이 마지막으로 제게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승무원님 정말 멋지세요. 저도 꿈이 있는데 이제 도전해볼 용기가 생겼어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니, 이런 게 진정한 성공이구나 싶었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보, 오늘 그 카페 아저씨를 만났어요. 정말? 어떻게 됐어?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네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지영아,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가 꿈꾸는 용기를 얻었어.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어요. 그 카페에 갔는데 그 아저씨가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영어책을 들고 계셨어요. 승무원님, 아니 지영님, 저도 영어 공부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도전해 보려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를 그렇게 비웃던 분이 이제는 저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꿈을 꾸고 계신 거예요. 어떤 꿈이세요? 사실 저도 젊었을 때 항공업계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지상직이라도 좋으니까. 그런데 그때 용기가 없어서 포기했죠. 지영님 보니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용기가 문제더라고요. 그날부터 저희는 함께 영어 공부를 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는 승무원 일을 하면서도 그분이 공부하시는 걸 도와드렸죠. 6개월 후 그 아저씨가 항공사 지상직에 합격하셨어요. 저보다 3살이나 많은 53세의 말이에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저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이 바뀐 거니까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영님, 그때 제가 당신을 비웃은 건 사실 제 자신에 대한 열등감 때문이었어요. 저도 꿈이 있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포기했던 거죠. 그런데 당신이 그 용기를 보여주셔서 저도 다시 도전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지금 저는 승무원으로 일한 지 1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체력이 걱정되었는데 오히려 젊은 동료들보다 더 차분하고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승객분들이나 아이들 동반 승객분들께서 저를 많이 좋아해 주세요. 어머, 저희 엄마 또래 승무원님이 계시네요. 정말 든든해요 라고 하시면서요. 회사에서도 저의 경험과 성숙함을 인정해 주셔서 신입 승무원들 교육 담당도 맡게 되었어요. 제가 20년 전 인사팀에서 했던 일과 비슷하지만 이번엔 직접 현장 경험이 있으니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얼마 전에는 20대 신입 승무원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선배님, 처음엔 나이 많은 승무원이 계신 게 어색했는데 지금은 정말 든든해요. 선배님처럼 저도 오래오래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친구들 만나면 자랑을 해요. 우리 와이프 51살에 승무원 됐어. 14번 도전해서 합격했다고. 정말 대단하지 않아? 아들도 이제는 친구들에게 자랑한다고 해요. 우리 엄마 승무원이야. 51살에 된 거야. 정말 멋있지?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저 아줌마 또 카페에서 영어 공부하네라고 수근거렸는데 이제는 지영씨 정말 대단해. 우리도 뭔가 도전해 봐야겠네라고 말씀하세요. 특히 50대 아줌마들이 저에게 많이 찾아와요. 지영씨, 나도 뭔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하면서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드려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느냐예요. 저도 13번 떨어졌잖아요. 하지만 14번째에 해냈어요. 최근에는 제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도 났어요. 51세의 승무원이 된 김지영 씨의 도전기라는 제목으로요. 기사를 보신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셨어요. 격려의 메시지도 많이 받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있어요. 60대 할머니가 보내주신 건데요. 지영 씨 기사 보고 감동받았어요. 저도 평생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나이가 너무 많다고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지영 씨 보니까 용기가 생겨요. 도전해 보려고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제 도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물론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14번의 도전, 가족의 반대, 주변 사람들의 시선, 모든 게 힘들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 모습을 보면서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내고 계세요. 꿈이 있다면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50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 얼마나 노력할 수 있느냐는 거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승무원으로 일할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때 카페에서 저를 비웃었던 아저씨
아저씨, 지금은 제 소중한 동료가 되셨어요. 저를 말렸던 남편, 지금은 제 가장 큰 응원자예요. 부끄러워했던 아들, 지금은 제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상황도 변할 수 있고요.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에요. 47세부터 50세까지 4년간 도전했어요. 누군가는 늦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적절한 때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4년이 저를 진짜 승무원으로 만들어줬거든요. 여러분도 꿈이 있다면 도전해보세요.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될 수 있어요. 아니, 저보다 더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김지영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자신의 꿈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